안녕하세요. 송산 팔체질 건강연구소 원장 임근택입니다. 제가 운영하고 있는 웹사이트와 그리고 제가 출판한 책에 관해서는 동영상 아래에 설명 더보기를 누르시면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동영상이 도움이 된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러면 수음체질 또는 폐가 약한 소음인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식단표를 설명하면서 여기 표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특히 유의해야 될 식품들, 그리고 주거지, 장신구, 체질에 좋은 인테리어 목재, 근력 강화 운동에 중점을 두어야 될 신체 부위, 그 다음에 소화를 촉진하기 위한 음양식사, 그리고 원기를 효과적으로 가장 잘 보강해주는 음식과 조리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내용은 차분히 천천히 음미하면서 읽어보시면은 오장육부의 체강장기에 의해서 체온이 강약이 정해진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소음인은 체강장기가 신장이기 때문에 몸이 가장 본질적으로 차갑습니다. 그리고 기를 발산하는 위장과 폐가 약한 장기이고, 또 기를 흡수하는 음을 저장하는 신장과 간이 센 장기이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기 발산이 약해서 늘 몸이 무력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건강한 수음 체질이라 하더라도, 소음인이라 하더라도 평소에 무기력한 경우가 많은 편입니다. 몸이 차가운 체질이 폐가 약할 경우에는 폐가 습하고 습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요양지로는 습기가 적고 공기 소통이 잘 되는 산이 좋습니다. 이 체질들은 특히 섬, 바닷가, 호흡안 이런 주위에 습기가 많은 지역은 해롭습니다. 특히 신장이 강하기 때문에 염분이 많은 바닷바람이 부는 해변가에는 살지 않는 것이 신장을 나쁘게 하지 않는데 도움이 되고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계속 해변가에 살게 되면 무력해지고 간이 나빠져서 얼굴에 기미가 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미 아시는 것처럼 위장이 약하기 때문에 40번 정도, 즉 오래 씹는 게 좋고 음양식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즉 식사 전 30분 내지 1시간 전에는 음료를 마시지 않는 게 좋고, 그리고 식후 2시간 후에 음료를 마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식사 중에는 가능하면은 액체 음료를 적게
먹는 것이 좋은데, 그러나 아주 고된 밥만 먹는 건 좋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위장이 잘 움직이질 않기 때문에 물기가 전혀 없으면은 위장의 연동 등이 원활하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목을 약간씩 축이면서 오래오래 씹는 것이 위장 건강을 가장 좋게 해줍니다. 여기 해로운 음식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잘 알려져 있으니까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돼지고기가 최악의 음식이라는 것, 그리고 밀가루 음식이 동시에 매우 해롭다는 걸 기억하시고, 소고기 중에서 호주산이나 미국산 소고기는 먹어서는 안 된다, 이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우의 소고기는 폐로 기경하지만은 호주산과 미국산 소는 그 성질이 폐와 신장으로 기경합니다. 그래서 신장이 강한 소음인은 이 외국산 소고기가 해롭습니다.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조 종류는 메조, 메기장 역시 해로운 거 잘 기억하시죠? 해로운 것 중에서 오렌지 해로운 거 잘 아실 것이고, 특히 유의해야 될 게, 삼은 수체질에 가장 좋은 원기 보양 식품이기는 하지만 생삼, 즉 수삼이나 생미삼은 해롭습니다. 특이하죠. 다리지 않은 생삼은 수음에는 매우 해롭습니다. 그러나 모양 체질이나 수양은 생삼으로 먹어도 좋습니다. 그리고 들기름이 좀 해롭죠. 왜냐하면은 원래 들깨나 깻잎은 수음 체질에는 해롭습니다. 원래 이 깻잎이나 들깨는 폐를 보강하는 식품인데 성질이 찹니다. 그래서 목 체질에는 서늘한 체질이기 때문에 좋지만, 이 수음은 폐가 약해서 폐를 보강하는 식품이 필요하긴 하지만 성질이 차기 때문에 오히려 깻잎이나 들깨는 해롭게 작용합니다. 그래서 깻잎이나 들깨 드시지 않는 거 잘 기억하시고요. 곶감과 감말랭이가 몸에 해롭다는 거 잘 기억하시고요. 그러나 다음 유익한 음식에 나옵니다만은 홍시는 적당히 드셔도 몸에 해가 없고 많이 드시면 몸이 냉해집니다.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유익한 음식에 대해서는 다 잘 아실 거라고 믿고요. 단지 견과류 중에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캐시너트나 호도, 밤, 호박씨, 브라질너트는 성질이 따뜻하고 잘 맞습니다. 그러나 아몬드와 땅콩은 해롭다는 거 잘 기억해 두세요. 겨울에 김치를 담을 때 배추김치를 담아서는 안 됩니다. 배추김치를 평생 먹고 살면은 절대 몸 건강이 아무리 좋은 걸 먹어도 개선되지 않습니다. 대신에 대안책으로 돌산갓이나 갓으로 김치를 얼큰하게 담아서 드시면은 몸도 따뜻해지고 장이 더 나빠지지 않고 대장도 덜 차가워집니다. 잘 유의하시고요. 그 다음에 보통 이제 수음 체질은 폐가 약하니까 이 소음이는 더덕과 도라지를 보통 우리가 한국인으로서 음식을 많이 섭취하는데
생으로 먹어서는 안 됩니다. 생으로 먹게 되면 성질이 차서 몸을 냉하게 만들기 때문에 말린 걸 달여 먹거나 아니면 익혀서 요리해서 드셔야 됩니다. 그리고 유채 기름 카놀라에도 좋고, 유채가 나오는 봄철에 요리해서 드셔도 좋습니다. 김을 사서 드실 때에는 먹기 편한 인스턴트로 구워진 김은 거의 이 소음인에 해롭습니다. 주로 들깨를 쓴다든가 아니면 맞지 않는 기름을 쓰기 때문에 사서 드시지 않는 게 좋고, 염산을 사용하지 않고 키운 곱창김이 가장 오염도 되어 있지 않고 신선하고 몸에 좋습니다. 곱창김을 드세요. 사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사과는 소음인에 정말 좋은 과일이란 걸 잘 아시죠? 그러나 소음인은 주로 아랫배가 매우 찹니다. 그래서 평소 체온이 저체온인 경우에는 생사과를 드시는 것이 좋지 않습니다. 조금씩 드시거나 주의해야 되겠죠. 그리고 사과의 성질은 한방에서 사하작용, 즉 장의 변을 배출하는 기능이 강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변이 무른 사람은 이 사과를 삼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몸을 차갑지 않게 하면서 사과를 섭취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사과를 썰어서 그걸 차로 우려 마시는 방법도 있고, 또 프라이팬에 썰어서 따뜻하게 데워서 먹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먹어보면 상당히 맛있습니다. 소음인은 자기 몸에 맞는 식품이라 하더라도 절대 생식을 하시면 안 되고 선식으로 드셔야만 됩니다. 생식으로 계속 드시게 되면 결국은 몸이 차가워져서 망가집니다. 이 점 잘 기억하세요. 물은 가능하면은 더운 여름을 제외하고 찬바람이 도는 계절 아니면 추운 계절에는 언제나 물을 뜨겁게 해서 드시는 게 몸에 좋습니다. 그리고 생수로는 백산수나 백수산수, 즉 화산 암반을 뚫고 나온 성질이 더운 화산수를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제주도에서 나오는 삼다수는 실제로 염분기는 없지만 실제로 그 기운은 존재하므로 삼다수를 드시면 신장이 나빠지고 기운이 많이 떨어집니다. 삼다수는 절대 드시지 마세요. 빼놓을 수 없는 것으로 효과적인 목욕법을 말씀드립니다. 보통 수체질은 아시다시피 몸은 전체적으로는 차갑지만 체표와 내장으로 구분해서 본다면 내장은 차갑고 피부는 덥습니다. 그래서 원래로 따지면은 체온이 원만한 수체질은 더운 물에서 목욕하면은 좋지 않지요. 그러나 실제로 소음인들 중에서 몸이 정상적으로 따뜻한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착안해서 효과적으로 목욕하는 방법은 더운 물에 한 5분 안팎으로 담그고 다시 찬물이나 아니면은 샤워에 찬물로 헹구는 방법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즉 몸을 알맞게 데워서, 그러나 땀이 너무 많이 나거나 너무 나른할 정도로 담그지 말고 적당한 한 4-5분 간격으로 더운 물에 있다가 나오는 것이 되게 효과적입니다. 평소 차로는 생강 대추를 8:2 비율로 해서 드시고, 대추의 찌꺼기는 절대 드시면 안 되고 습담을 만듭니다. 그리고 대추를 단방으로 많이 드시게 되면 위가 더부룩하고 기능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삼가하셔야 되고요. 선식을 만들어서 한 끼 정도나 간식으로 드시면 위장 보호와 원기 충전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만약 칼슘은 나이가 들어가면 반드시 뼈의 건강과 자율신경, 심장 박동 여러 유익을 위해서 섭취해야 되는데, 이 체질은 난각 칼슘이나 해조 칼슘, 본 칼슘 이런 것은 좋고 절대 폐각 칼슘, 탄산 칼슘은 드시면 안 됩니다. 가장 좋은 칼슘은 산호칼슘이고 성질이 가장 따뜻합니다. 그러나 마그네슘은 수체질에 해롭기 때문에 그 성분이 들어가 있지 않는 100% 산호칼슘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희 연구소에서 선식을 별도로 체질별로 만들어서 공급하고 있으니 필요하시면 주문하실 수도 있습니다. 장신구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목걸이는 금, 귀걸이는 연, 발찌는 은, 팔찌는 금으로 합니다. 목걸이를 할 때에는 그 줄이 쇄골을 벗어나서는 안 됩니다. 이 장신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따로 장신구 편 영상에 나와 있으니까 따로 보시면은 그 내력을 잘 아실 수 있습니다. 이제 핵심적인 원기 보충 음식과 조리법을 간단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원기를 가장 잘 보충하는 건 아시겠지만 개고기, 그 다음에 문어, 닭고기의 근위, 즉 똥집이 좋고 참기름 찰밥이 좋습니다. 참기름 찰밥은 먼저 찹쌀로 밥을 하고 나중에 밥이 다 된 뒤에 섞을 때 적당량, 그러니까 밥 한 그릇에 참기름 한 숟갈 아니면 반 숟갈 정도 비율로 섞어서 밥을 먹는 것입니다. 또는 렌탈콩이 잘 맞기 때문에 찰진 걸 싫어하는 분들은 그걸로 소금을 약간 넣고 렌탈콩 넣고 찹쌀로 밥을 해서 드시면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아침 기상 즉시 한방차나 아니면은 저희 연구소에서 만든 활기온이라는 제품이 있는데 그걸 저녁에 한 4g 정도를 녹여놨다가 뜨겁게 물을 끓여서 한 컵 정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마시면 더운 몸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원기를 가장 잘 보충하는 방법이 됩니다.
여기는 활기원이라는 한방식품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건강이 좋으신 분들은 이 부분을 건너뛰어도 됩니다. 그러나 20%가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면 건강을 채우기 위해서 참고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동영상 아래 설명 더보기를 클릭해서 보시면 제가 운영하고 있는 웹사이트 그리고 체질감별의 검증법에 관해서 그리고 제품 소개에 대해서 제가 출판한 책에 대한 링크를 걸어놨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참고가 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